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는 제가 있는 부울경 사건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매 물건 중에서 여러분 경매 분석에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사건 골라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사건입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인데 감정가 대비해서 17%까지나 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이 2021년 9월 9일입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이고 사건 번호 2019 타경의 10378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의 물건종별 다가구 원룸, 토지가 65.431평, 건물 1, 2, 3층 합해서 98.479평, 감정가 3억 3천 조금 넘는데요. 최저가는 5,550만원 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 날 누군가 낙찰을 받았었는데 매각허가 결정 취소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매각허가 결정 취소 정도가 아니고 제가 문건 처리 내역을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낙찰받고 잔금도 내고 다 했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매각허가 결정 취소라고 하지만 단순히 그러니까 낙찰받고 매각허가 불어가나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잔금 내고 다시 원위치된 그런 사건입니다. 참 보기 드문 사건이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 건물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건물 현황 보니까 여기 감정이 3억 3천 좀 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감정 평가를 언제 했느냐? 2019년 8월 7일입니다. 2년이나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시세 변동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권리 분석하고 그래도 관심 있다 이러면은 시세 조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2년 전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가 94년도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건물은 좀 노후됐다. 그죠? 자, 토지 감정이 2억 1630이고요. 건물 1, 2, 3층 층별로 두 가구씩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사용 승인은 94년. 감정가 그래서 토지 건물 합해서 3억 3천 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입니다. 아까 현황은 봤습니다. 층별로 두 가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니까 다행히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기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6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층별로 두 가구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 대장의 발급 일자는 2020년 10월 7일입니다. 자, 입찰하실 분들은 늘 모든 건물을 입찰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건축물 대장을 입찰 전에 여러분이 열람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라는 것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있습니다. 한번 토지 등기부 볼게요. 2018년 1월 26일 소유권 이전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6일 근저당 들어옵니다. 자, 근저당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 되겠죠. 그 뒤에 소유권 이전 있었고, 그러니까 근저당 인수하고죠. 담보대출 인수하고, 그리고 2019년 7월 29일 날 강제경매 들어옵니다. 이 강제경매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강제경매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들어오고 나서 그 뒤에 소유권 이전 매매가 있습니다. 경매 들어왔는데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매도 매수 양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인지하고 그죠? 그리고는 거래가 되는 거니까 괜찮죠. 경매 진행 중에 취하되는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다 이제 금매로 처리되고 이렇게 취하되는 그런 경우들이에요. 하물며 낙찰 받고 나서 잠깐 보면은 내가 1등 했다고 기분 좋은데 취하되는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자기들끼리 거래 있고 취하되기도 하는 겁니다. 채무를 변제해서 취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채무 변제가 단순히 돈이 생겨서 채무 변제가 아니라 금매로 처리하고 경매보다는 그게 낫지 하고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8일 날 임의경매 들어옵니다. 이 임의경매는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신청을 한 겁니다. 여튼 토지 등기부 보니까 제일 위에 근저당 여기 말소기준 등기고 아래로는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보니까 소유자가 소유권이 막 바뀌어요. 2013년도 매매, 2018년도에 매매, 2018년도 6월 그때 또 매매, 2019년도에 매매, 아이고 여러 번에 걸쳐 계속 거래가 있었네요. 여튼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토지 건물 등기부에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 말소 기준 등기부터 찾아야죠. 뭐 소유권 바뀌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말소 기준 등기 되는 게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죠? 여기 2018년 3월 26일 근저당 토지 등기부하고 동일하죠.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건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등기부에 보니까 2016년 5월 9일 전세권 등기가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이런 것은 건물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그래서 여기 201호 거주하는 분이 여기 전세권 등기를 한 겁니다. 말소기준 등기보다 빠르니까 선순위 전세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되는 겁니다. 그죠? 그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임차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한번 볼게요.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아까 캐피탈의 근저당입니다. 2018년 3월 26일이고요. 그리고 임차인들 보면 배당 요구를 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해서 정해진 마감 기한이 있죠. 그 날짜가 2019년 10월 8일입니다. 자, 임차인들 우리가 분석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전입을 아무리 했다. 전입 날짜 이렇게 쭉 나온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되고 나서 그 뒤에 전입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다 손 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임차인들 쭉 있습니다. 임차인들 보니까 다 날짜가 뭐냐면은 저기 말소 기준 권리, 그죠? 근저당 2018년 3월 26일인데 이 날짜보다 다 전입이 빨라요. 2018년 3월 20일, 2014년, 2003년, 2015년, 2013년, 16년 다 빠릅니다. 자, 스님 왜 중간에 한 명 빼놓고 가요? 자, 이 사람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 임모씨, 아까 전세권 등기권자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20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전입 날짜가 2019년 8월 30일입니다. 경매 개시되고 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렇게 뒤늦게야 전입을 하고 확정은 물론 그 전에 받았지만 확정만 전세권 등기하고 확정일자 받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확정일은 전입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전입하지 않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입을 뒤에 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서 또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이 사람은 받을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로서 그런데 자격이 있죠. 그래서 아까 선순위 전세권자 5천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 쭉 있습니다. 다 5천만 원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 받았는데 얼마가 배당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너무 많이 유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일부 소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매수할 수 있는 인수하는 금액만 알면 되잖아요. 되는데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거죠. 나중에 배당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문건 처리 내역입니다. 법원의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은 많은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건 처리 내역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2019년 9월 4일에 임차인 김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신청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임차인으로서 한 겁니다. 그 내용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됐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자, 낙찰을 그죠? 2020년 12월달 누군가 받았지 않습니까? 1등을 했어요. 자, 1등 하고 나서 그리고는 낙찰되고 얼마 후에 2021년 1월 12일에 채고가 매수 신고인이 열람 및 복사 신청입니다. 법원에 와서 서류를 열람한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또 1월 15일 날 이 사람이 매각대금 완납 증명, 잔금을 다 냈답니다. 자, 그리고요. 2021년 1월 29일 날 채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제출. 등기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죠? 등기 촉탁 공동 신청 및 지정서 제출. 이거는 그 말이에요. 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2021년 2월 2일 날 채고가 매수인이 경매 해제 요청 및 매각 대금 반환 신청을 제출합니다. 그죠?
낙찰받고 꼼꼼하게 하느라고 해서 열람 및 복사 신청하고 매각되고 완납, 매각 대금도 내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뭐죠? 경매 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저로서도 알 수가 없죠.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 사건 번호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판결문을 이제 열람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판결서 열람하는 방법도 조금 이따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죠? 저도 궁금한데 뭐 그런 내용을 뭐 인터넷에 제가 유튜브까지 방송까지 할 내용은 아니라서 궁금하신 분은 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당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선순위 임차인 배당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대금이 5,550만 4천원, 지금 최저가입니다. 이 금액에 낙찰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낙찰 받고 이거 재경매잖아요. 정경매 보증금이 왜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뭐 미납을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게 경매 낙찰되고 하고 절차 과정이 다 뭐죠?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증금을 반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 경매 보증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비용, 낙찰되면 경매 비용부터 먼저 공제됩니다. 218만 8천원. 그거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5,331만 6천원입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배당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아까 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임차인들, 선순위 임차인들 있죠.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서 또 선순위 임차인이고 뭐 한데 또 소액 임차인 범죄에 들어갑니다. 자, 소액 임차인 들어가는데 이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배당 이런 여러분 선순위 뭡니까? 임대차 보호법 적용표를 보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 실제 배당할 금액은 5,300밖에 안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 최우선 변제 나가는 것은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실제 배당할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의 2분의 1을 가지고 안분 배당을 합니다. 똑같이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331만 6천원에 2분의 1을 가지고 요 5명 있지 않습니까? 5명. 그 전세권자 빼고, 그죠? 그 임차인 5명, 이 5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 배당 금액이 1인당 533만 2천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5천만 원 중에서 533만 2천원 밖에 못 받으면 나머지 4천 몇백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금액이 지금 보니까 여긴 단순 계산을 해서 4,4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세 채권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이게 옥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잘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사이트 보시는 분은 이 뭐 옥션 사이트 100% 늘 맞는 건 아니고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가 되어 있냐면은 본건 교부 청구 금액 중에서 당해세, 이 건물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죠. 당해세나 법정 기일이 빠른 조세 채권, 4대 보험 공과금 채권 등이 있을 경우에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순위 임차인 그죠? 일단 그 건물 현황 그죠? 토지 건물 현황과 건축물 대장과의 차이점은 상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이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이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보는 눈이 없다면은 그런 건물을 볼 수 있는 식견이 있는 분하고 같이 대동해서 가셔서 이렇게 연식이 있는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외관도 보시고 또 들어가서 내부도 보시고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수집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건물은 그렇고, 그리고 등기부상으로는 선순위 임차인들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렇게 등기부상으로도 인수할 금액이 이렇게 많고 2억이 넘고, 게다가 뭐죠? 아까 그 선순위 전세권 등기권자, 그죠? 임차인 말고도 전세권 등기권자 뭐 5천만 원도 있고, 일단 이래서 조세 채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 때 2억 4,600 얼마가 인수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얼마죠? 5,500 낙찰, 5천 얼마의 낙찰 받고 인수하는 게 2억. 결국은 지금 감정가는 3억 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시세가 이 지금 3억보다 낙찰가 플러스 인수금액 하면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은 또 뭐 매력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잘 조사를 하셔야 되고, 특히 또 이 사건에서 굉장히 아까 중요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매각 낙찰받고 잔금까지 납부한 사람이, 그죠? 이 경매에 대해서 해제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져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싶다. 뭐 이와 유사한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경매를 쭉 하다 보면은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 번호들이 나옵니다.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이제 사건 검색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아주 간략한 내용은 알 수 있지만 판결문 자체를 보고 싶다면은 우리가 그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등기부 열람할 때 열람은 700원 아닙니까? 그죠? 발급은 1,000원이고, 자, 글을 쓸 때 우리가 700원 저기를 결제하고 그리고는 등기부를 열람해서 봅니다. 입찰하기 전에 봐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관련 어떤 이런 그 판결서도 보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있죠? 들어가셔서 보면은 대국민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여기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고, 예, 그러면 여기에 정보라고 있습니다. 정보. 예, 정보 있거든요. 정보를 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정보하면은 보통은 사건 검색에서 사건 번호 넣어서 뭐 어떻게 뭐 승소했다 아니다 뭐 진행 중이다 송달이 됐다 이런 내용 나오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끝난 사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건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판결서를 이제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열람 신청하기 해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넣고 이제 결제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열람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열람도 해보시고, 그런 좋은 공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정해진 답은 제가 이렇게 오늘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